양성평등 기본법에 숨어있는 젠더리즘의 위험성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크리스천 법률가들의 모임인 복음법률가회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성소수자 평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성평등법으로 전환하려는 곳곳에서의 시도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양성평등 기본법은 기존의 여성발전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성평등 기본법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금한다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넘어 성소수자 평등까지를 의미하는 성평등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돼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 파생된 조례안에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명칭을 사용하는 반면 서울과 광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선 성평등 기본조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음선필 교수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양성평등 기본법은 성소수자의 평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문자 그대로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내용의 개정과 운용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는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결의된 젠더 용어가 양성평등 기본법의 범위를 더욱 모호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여성대회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다는 정부의 기조 아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의 발단이 됐습니다. 현 교수에 따르면 젠더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문화적 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에 따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의 성이 젠더를 의미해 남자와 여자 그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 교수는 모호한 젠더 개념의 위험성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서 젠더 단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각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 속에서 서로 보완해가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양성평등 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양성평등 기본법에 내재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